그날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법무사 사무실의 긴 테이블, 회색빛 벽지, 낡은 시계 소리만이 공간을 채운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은 차갑다. 김종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그의 자녀들이 둘러앉았다. 장남 민수 45, 그의 아내 수진 42, 장녀 민정 48과 남편 준호 50, 차남 민호 40. 5명의 얼굴은 각기 다른 감정을 담고 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친다. 50대 남자 회색 양복을 입고 안경 너머로 가족들을 바라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무겁다. 고 김종철님께서 남기신 유산 목록입니다. 서류 위에 적힌 숫자들. 서울 강남구 단독주택 한 채, 평당 3천만 원 상당. 경기도 포천 소재 임야 2필지. 예금 총 8억 2천만 원. 주식계좌, 시가 총 3억 상당. 민정의 눈빛이 순간 빛난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쥔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든다. 옆에서 남편 준호가 그녀의 손을 감싼다. 민수는 무표정하다. 턱에 힘이 들어가 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펜을 보고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민호는 창밖을 본다. 겨울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법무사를 본다. 유언장에 따르면 법무사가 잠시 멈춘다. 가족들이 일제히 그를 본다. 재산 분배는 자녀들 간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침묵. 시계 소리만 똑딱거린다. 민정이 입을 연다. 협의요? 네. 고인께서는 자식들이 알아서 나누길 바란다고 적으셨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진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된다. 강남집, 임야, 예금, 주식, 나눈다면 어떻게? 누가 무엇을? 민정의 눈빛이 변한다. 그녀는 예전부터 생각해왔다. 부모님을 가장 많이 챙긴 건 자신이었다고. 그러니 당연히 강남집은 자신의 몫이라고. 민수는 손을 꽉 쥔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늘 책임만 졌다. 그런데 이제 유산마저 협의라니. 공평하게 나누면 될 일을 왜 아버지는 이렇게 해놓으신 걸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막내는 늘 그랬다. 형과 누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자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한다. 협의가 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가족들이 일어선다. 인사는 형식적이다. 민정이 먼저 나간다. 준호가 그녀를 따른다. 민호가 형을 본다. 민수는 고개만 끄덕인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친다. 민정이 멈춰선다. 오빠, 민호. 두 사람이 누나를 본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내일 우리 집으로 와요.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민수와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인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누나가 계속 카톡 보내네요. 내일 모이자고. 민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핸들을 꽉 쥔 채 전방을 응시한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다. 차가 멈춘다. 오빠, 알았어. 짧은 대답.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을 안다. 무언가 속으로 삼키고 있을 때의 표정.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을 때의 표정.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다. 차가 다시 움직인다. 수지는 창밖을 본다. 지나가는 사람들, 퇴근길, 저녁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그들은 행복해 보인다. 아니, 적어도 복잡해 보이지는 않는다. 민수는 아버지를 떠올린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 마지막 날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네, 아버지. 내가 형이니까 동생들 잘 부탁한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선다. 엔진이 꺼진다. 침묵. 두 사람은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는다. 괜찮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린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한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수지는 옆에서 잠들었다. 고른 숨소리. 민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온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본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깜빡인다. 밤은 깊어가지만 세상은 잠들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한다. 자신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돈? 지? 아니면 책임? 민수는 한숨을 쉰다. 긴 깊은 한숨. 민정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눈을 뜨고 있다. 옆에서 준호가 잔다. 그녀는 천장을 본다. 강남집. 그녀는 그 집을 원한다. 아니, 필요하다. 딸이 내년에 결혼한다.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을 가장 많이 챙긴 건 자신이었다. 전주에서 매달 서울로 올라왔다. 명절마다 차례 음식을 준비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마다 병원에 갔다. 민수는? 민호는? 그들은 뭘 했나? 민정은 이를 문다. 공평하지 않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녀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민호는 혼자 산다. 좁은 원룸.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커피잔. 그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본다. 유산. 그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막내니까. 늘 그랬다. 형과 누나가 먼저였고 자신은 나중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금액이 크다. 강남집, 예금, 주식. 공평하게 나누면 자신도 상당한 금액을 받는다. 그 돈이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민호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이러면 안 된다. 돈 때문에 가족이 싸워서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그에게도 돈이 필요하다. 민호는 노트북을 켠다. 인터넷 창을 연다. 부동산 시세를 검색한다. 강남 단독주택. 시세가 나온다. 숫자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빨리 뛴다. 밤은 깊어간다. 세 남매는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것을 생각한다. 유산, 돈, 가족, 그리고 욕심. 그 집은 우리 몫이야. 민정의 집 거실. 넓고 깔끔하다. 소파, 테이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하지만 오늘 이 공간은 따뜻하지 않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온다. 하지만 차갑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다. 누구도 손대지 않는다. 민수와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다. 민호는 건너편 의자에 앉았다. 민정과 준호가 마주보고 앉는다. 침묵. 누군가는 말을 꺼내야 한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연다. 일단 강남집은 제가 갖는 게 맞다고 봐요. 공기가 얼어붙는다. 민수와 민호가 동시에 민정을 본다. 민호가 미소를 짓는다. 억지 미소다. 누나, 농담이지? 아니요. 난 진지해요.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본다. 하지만 마시지 않는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누나, 그건 좀. 민정이 말을 자른다. 오빠는 부모님 곁에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간 적 있어요? 민수는 입을 다문다. 할 말이 없다. 사실이니까. 민정이 말을 이어간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린다. 나는 전주에서 매달 올라왔어요. KTX 타고 2시간씩 명절마다 차례 준비하고 부모님 편찮으실 때마다 달려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린다. 근데 오빠나 민호는 뭐 했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민호가 끼어든다. 누나가 한 건 다 자기 선택이잖아. 그걸 지금 점수로 매기는 거예요? 점수?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가 점수 따려고 부모님 모신 줄 알아?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잡는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민정은 듣지 않는다. 그녀는 동생들을 본다. 내가 뭘 원해서 그랬어요? 난 딸이니까, 장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공평하게 나누자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든다. 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우리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민정이 수진을 쏘아본다. 그 눈빛은 날카롭다. 며느리가 왜 끼어들어요? 이건 친자식들 문제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누나, 그 말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사실을 말했을 뿐이잖아. 민정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집간 딸이라는 이유로 늘 한 발 뒤에 서 있어야 했다. 이제는 참지 않을 것이다.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는다. 그의 손도 떨린다. 민호가 일어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얘기해요. 민정이 동생을 본다. 도망가려고? 도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도 떨린다. 그는 평생 이런 상황을 피해왔다. 형과 누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자신도 당사자다.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좋아요. 가세요. 근데 기억해요. 강남 집은 제 몫이에요. 절대 양보 안 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하다. 민수가 운전한다. 수진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본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차가 멈춘다. 민수가 핸들에서 손을 놓고 얼굴을 감싼다. 미안해. 수진이 남편을 본다. 누나가 오늘 너무했어.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며느리가 왜 끼어드냐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화가 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는다. 언니도 힘드실 거예요. 힘들면 다야? 그렇게 말해도 돼? 민수는 핸들을 다시 잡는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다. 차가 움직인다. 집에 도착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복도를 걷는다. 신발 소리만 들린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다. 불을 켠다. 집은 조용하다. 수진이 부엌으로 간다. 물을 끓인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는다. 수진이 차를 타서 가져온다. 민수에게 건넨다. 민수는 받지만 마시지 않는다. 그는 차를 바라본다. 김이 피어오른다. 누나 말이. 민수가 입을 연다. 틀린 건 아니야. 수진이 남편을 본다. 나는 정말 부모님한테 잘해드린 적이 없어. 오빠. 아니야, 사실이야. 난 장남이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 명절에 얼굴 비추고 가끔 전화하고 그게 다였어. 민수는 차를 내려놓는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누나는 똑똑했고 민호는 귀여웠고 나는 그냥 중간이었어. 수지는 말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가 나한테 기대한 건 딱 하나였어. 형답게 행동하라. 그게 다였어.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근데 나는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
동생들 챙기지도 못했고 부모님 곁에 있지도 못했고. 수진이 옆으로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감싼다. 오빠는 충분히 잘했어요.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는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한 말 알아? 수진은 숨을 죽인다. 민수야, 내가 형이니까 동생들 잘 부탁한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민수는 눈물을 닦는다. 근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 유산 때문에 동생들이랑 싸우고 있잖아. 수지는 남편을 꽉 안는다. 말은 하지 않는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 민정이 침대에 앉아 있다. 준호가 옆에 앉는다. 여보, 오늘 좀 심했어. 민정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창밖을 본다. 어둠이 내린 하늘. 수진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사실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민정이 남편을 본다. 눈빛에는 서글픔이 담겨 있다. 당신은 몰라. 시집간 딸이 뭔지.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나는 평생 우리 집에서 손님이었어. 민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결혼하고 나서 명절 때마다 친정에 가면 나는 이제 남의 집 사람인 것 같았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오빠는 장남이니까 당연히 가족이고 민호는 막내니까 귀여움 받고. 근데 나는 난 뭐야? 준호가 아내를 안는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 부모님 챙기고 명절 준비하고. 나도 여전히 이 가족이야라고 증명하고 싶었어. 민정은 남편 품에서 운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 근데 그게 점수 따려는 거였나? 유산 받으려고 한 거였나? 준호는 아내의 등을 토닥인다. 아니야. 당신은 딸로서 당연한 걸 한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힘들어? 민정은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녀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나도 이 가족이야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밤은 깊어간다. 세 남매는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고통을 느낀다. 상처, 외로움, 그리고 오해. 그동안 참은 건 나야. 아버지의 집, 오래된 단독주택? 벽지는 바래고 가구는 낡았지만 이곳에는 추억이 가득하다. 하지만 오늘 이 집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유품 정리를 위해 다시 모인 가족들. 민수와 수지는 안방을, 민정과 준호는 작은 방을, 민호는 서재를 맡았다. 거실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다. 보관, 기증, 폐기라고 적힌 테이프가 붙어 있다. 하지만 정작 상자 안에 들어간 것은 별로 없다. 민정이 작은 방에서 나온다. 손에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펼친다. 사진 속 어린 시절의 세 남매. 아버지가 민정을 업고 있다. 민정은 웃고 있고 아버지도 웃고 있다. 옆에서 민수와 민호가 손을 잡고 서 있다. 민호가 거실로 나온다. 손에 먼지 묻은 책 몇 권을 들고 있다. 누나가 사진첩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뭐 보세요? 민정이 사진을 가리킨다. 이거 봐. 우리 어렸을 때. 민호가 다가와 사진을 본다.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때 우리 에버랜드 갔었죠. 기억나요? 응. 넌 롤러코스터 타고 울었잖아. 누나가 탈에서 탔죠. 겁났는데. 둘이 웃는다. 잠깐의 평화.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민호가 사진을 다시 본다. 아버지가 민정을 업고 있는 모습. 누나는 항상 아빠가 좋아했잖아. 민정의 미소가 사라진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사실이잖아요. 누나는 공부도 잘했고 아빠 자랑이었잖아요. 민정이 사진첩을 덮는다. 소리가 크다. 그래서
그래서 유산도 내가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거야? 아니, 난 그런 뜻이. 너희는 몰라.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녀가 일어선다. 장녀가 뭔지.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하고 동생들 챙기고 부모님 기대 저버리면 안 되고.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누나를 본다. 나도 힘들었어. 민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공부 못하면 안 되고 말썽 부리면 안 되고 울면 안 되고. 난 항상 언니니까 참아야 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근데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어. 동생들이 보니까, 부모님이 보니까. 민호는 할 말을 잃는다. 누나, 넌 몰라. 장녀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민정이 사진첩을 탁자에 던진다. 쿵소리가 집안에 울린다. 안방. 민수와 수진이 서랍을 정리하고 있다. 오래된 옷들, 낡은 수첩들, 펜, 안경. 민수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노란색으로 바른 봉투. 봉인이 되어 있지 않다. 민수가 봉투를 연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온다. 초등학교 성적표. 이름 김민수. 날짜 1988년 2월. 성적은 중간이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하지만 성적표 옆에 적힌 글씨가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버지의 필기체. 민수야,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넌 착한 아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민수의 손이 떨린다. 그는 성적표를 가슴에 안는다. 오빠. 수진이 다가온다. 민수의 얼굴을 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이걸 아빠가 갖고 계셨어. 수진이 성적표를 본다. 아버지의 글씨를 읽는다.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민수는 성적표를 내려다본다. 나는 평생 아빠가 나한테 실망하셨다고 생각했어. 오빠, 공부도 못했고 운동도 못했고 특별한 것도 없었으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근데 아빠는 이걸 갖고 계셨어. 내 성적표를. 수진이 남편의 어깨를 감싼다. 아버님은 오빠를 사랑하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왜? 민수는 울음을 참는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수진은 남편을 안는다. 말없이 그저 안아준다. 민수가 거실로 나온다. 손에 성적표를 들고 있다. 얼굴은 여전히 붉다. 민정과 민호가 거실에 있다. 둘 다 침묵 속에 앉아 있다. 아까의 다툼 이후 어색한 공기가 흐른다. 민수가 소파에 앉는다. 민정과 민호가 형을 본다. 오빠 괜찮아요? 민호가 묻는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린다. 침묵.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한다. 민수가 입을 연다. 나도 할 말 있어. 민정과 민호가 형을 본다. 어릴 때부터.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나는 늘 그냥 둘째였어. 누나처럼 똑똑하지도 못했고 민호처럼 귀엽지도 못했어. 오빠. 민정이 말하려 하지만 민수가 손을 든다. 아니, 들어줘. 나도 말할 권리 있어. 민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간다. 아버지가 나한테 기대한 건 딱 하나였어. 형답게 행동하라. 그게 다였어. 그는 손에 쥔 성적표를 본다. 나는 공부도 못했어. 운동도 못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어. 그냥 평범했어. 형은 착했잖아요. 민호가 말한다. 착하다고 다야?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아. 민수는 쓴웃음을 짓는다.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 적 있어?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 의사야. 우리 딸 변호사야.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 민정과 민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없어. 왜냐면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니까.
민수가 성적표를 테이블 위에 놓는다. 근데 오늘 이걸 발견했어. 내가 초등학교 때 받은 성적표. 아버지가 갖고 계셨어. 민정이 성적표를 본다. 아버지의 글씨를 읽는다. 민수야,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넌 착한 아이야. 민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녀도 눈물이 난다. 민수가 말을 이어간다. 평생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실망하셨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버지는 이런 글을 남기셨어. 그는 고개를 떨군다. 근데 나는 뭐 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대로 곁에 있지 못했어. 동생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형? 민호가 다가온다. 아니야. 형은 우릴 충분히 챙겼어요.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젓는다. 지금 봐. 우리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 나는 형으로서 동생들을 중재해야 하는데 나도 욕심이 생겨. 민정이 일어나 오빠에게 다가간다. 오빠 미안해요. 내가 너무 욕심 부렸어. 아니야, 누나. 누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아니에요. 민정이 오빠의 손을 잡는다. 나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도 이 가족이라고. 민호도 다가온다. 누나, 형 우리 싸우지 말아요. 세 사람이 서로를 본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신다.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있다. 반쯤 비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온다. 남편을 본다. 오빠, 그만 마셔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잔을 들어 술을 마신다. 수진이 다가와 옆에 앉는다. 오빠, 수진아. 민수의 목소리가 취해 있다. 나 진짜 못난 놈이지? 왜 그런 소릴 개요? 아니야. 나는 정말 못났어. 민수가 잔을 내려놓는다. 장남이면서도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어. 오빠는 충분히 잘했어요.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젓는다. 아버지 마지막 말 알아? 수지는 이미 안다. 하지만 다시 듣는다. 민수야, 내가 형이니까 동생들 잘 부탁한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게 아버지 마지막 말이었어.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는 얼굴을 감싼다. 유산 때문에 동생들이랑 싸우고 있잖아. 나는 아버지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수진이 남편을 안는다. 오빠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민수는 아내 품에서 운다. 소리내어 아프게. 민정이 침대에 앉아 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다. 오빠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지운다. 준호가 옆에 앉는다. 오늘 오빠 얼굴 봤어? 민정이 남편을 본다. 응. 오빠도 힘들어 하더라. 민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알아. 나도 미안해. 그럼 사과해. 어떻게? 전화하면 돼. 아니면 문자라도. 민정은 휴대폰을 본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내일 해야지. 오늘 해. 지금 해.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는다. 가족이잖아. 늦기 전에. 민정은 눈물을 닦는다. 그리고 휴대폰을 든다. 민호가 책상에 앉아 있다. 노트북 화면에는 부동산 시세가 떠 있다. 하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는다. 그는 오늘 형과 누나의 얼굴을 떠올린다.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다. 민호는 노트북을 닫는다. 돈이 뭐라고. 그는 창밖을 본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인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그의 휴대폰이 울린다. 문자 알림. 누나에게서 왔다. 민호야, 오빠한테도 보냈어. 내일 다시 만나자. 우리 제대로 얘기하자. 민호는 문자를 읽는다. 그리고 답장을 보낸다. 네, 누나. 내일 봬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쉰다.
아버지의 서재,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책장, 낡은 책상,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표지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다. 가족에게.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뛴다. 이게 뭐지? 그는 노트를 펼친다. 첫 페이지. 2018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6개월에서 1년. 아이들에게 말하지 못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민호의 손이 떨린다. 2018년?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는 계속 읽는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민정이에게는 너무 많은 걸 기대했고, 민수에게는 충분히 인정해주지 못했고, 민호에게는 관심을 덜 줬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알아주길 바란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였다. 민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각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글이 적혀 있다. 넌 항상 강했다.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챙기고 공부도 잘하고 나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넌 강한 척하고 있었다는 걸. 너무 강해서 내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미안하다. 넌 좋은 딸이었고 좋은 엄마다. 행복하길 바란다.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넌 착한 아이였다. 공부를 못해도 운동을 못해도 넌 언제나 동생들을 생각했다. 그게 아버지는 제일 자랑스러웠다. 형답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넌 충분히 좋은 형이었다. 아버지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민호의 눈물이 노트 위에 떨어진다. 민호에게 막내라고 늘 귀여움만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넌 형, 누나 사이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해줬다는 것을.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진작 흩어졌을 거다. 넌 우리 가족의 풀이었다. 고맙다, 민호야. 민호는 노트를 가슴에 안는다. 그리고 소리내어 운다. 민호는 눈물을 닦고 노트를 다시 펼친다. 마지막 페이지들이 남아있다.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긴다. 하지만 그게 너희를 갈라놓는 이유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돈은 언젠가 없어진다. 하지만 가족은 평생이다. 민호는 계속 읽는다. 강남 집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누구에게 주는 게 맞을까? 민정이는 가장 많이 챙겨줬고, 민수는 장남이고, 민호는 아직 혼자다. 하지만 생각 끝에 결론을 내렸다. 강남 집은 손주들을 위해 남기는 것이 맞다. 성인이 되어도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너희가 받을 사랑을 손주들에게 물려주길 바란다. 민호의 손이 떨린다. 유산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가족이 되는 것이다. 싸우지 마라. 서로 미워하지 마라. 너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가족으로 남아다오. 민호는 노트를 덮는다. 그리고 책상에 앉는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하지만 슬프다. 민호는 노트를 가슴에 안는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민수와 수진, 민정과 준호가 도착한다. 민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민호야, 일찍 왔네. 민정이 말한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형, 누나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모두 소파에 앉는다. 민호가 테이블 위에 노트를 놓는다. 이거 서재에서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민정이 노트를 본다. 이게 뭔데? 읽어보세요. 민정이 노트를 집어든다. 표지를 본다. 가족에게라는 글씨.
그녀가 노트를 펼친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얼굴이 굳는다. 이게 민수가 다가와 노트를 본다. 그도 읽기 시작한다. 수진과 준호는 조용히 기다린다. 민정이 자신에 대한 페이지를 읽는다. 눈물이 흐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운다. 민수도 자신에 대한 페이지를 읽는다. 손이 떨린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민호는 두 사람을 지켜본다. 긴 침묵 끝에 민정이 노트를 내려놓는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다.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도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는 우릴 사랑하셨어. 민호가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킨다. 형, 누나 마지막 페이지 읽어보세요. 민정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다. 소리내어 읽는다. 강남집은 손주들을 위해 남기는 것이 맞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성인이 되어도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민정은 말을 잇지 못한다.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는다. 민수가 말을 이어받는다. 유산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가족이 되는 것이다. 침묵이 흐른다. 무거운 하지만 따뜻한 침묵. 민정이 일어선다. 창가로 간다. 창밖을 본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구나. 뭐요? 민호가 묻는다. 우리가 싸울 거라는 걸. 민정이 돌아선다.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른다. 그래서 이 노트를 남기신 거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라고. 민수가 일어나 누나에게 다가간다. 누나 미안해요. 내가 형으로서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야 오빠. 나도 미안해. 민정이 오빠를 안는다. 두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민호도 다가온다. 형, 누나 우리 이제 싸우지 말아요. 민정이 동생을 안는다. 민수도 민호를 안는다. 셋이 함께 안은 채 운다. 수진과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들도 눈물을 닦는다. 눈물을 닦고 다시 안는다. 민정이 노트를 본다. 아버지 뜻대로 하자. 민수와 민호가 누나를 본다. 강남집은 손주들 명의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누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나도 찬성이야. 민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요. 민정이 오빠와 동생의 손을 잡는다. 우리 다시는 이런 일로 싸우지 말자. 응, 약속해. 셋이 손을 맞잡는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한 부드러운 빛. 나는 상처받아 있었다.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다. 민정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민수와 수진, 민호가 식탁에 앉아 있다. 준호가 밥을 푼다. 민정이 국을 따라준다. 많이 먹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부드럽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졌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수저를 든다. 밥을 먹는다. 조용하지만 편안한 침묵. 민호가 불고기를 먹으며 말한다. 누나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민정이 미소 짓는다. 진심 어린 미소. 민수가 국을 마신다. 따뜻하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 어머니 손맛이네요. 수진이 말한다. 민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모두 어머니를 떠올린다. 민정이 수저를 내려놓는다. 다들 식사 끝나면 할 얘기가 있어요. 모두 민정을 본다. 무거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누나. 식사를 마친다. 그릇을 치운다. 수진과 준호가 설거지를 한다. 민수, 민정,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는다. 창밖으로 밤 풍경이 보인다. 도시의 불빛들, 고요한 밤. 민정이 입을 연다. 오빠, 민호 내가 사과할 게 있어. 누나. 아니, 들어줘. 나 너무했어. 민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지난번에 수진이한테 한 말 정말 미안해.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온다. 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민정이 수진을 본다. 며느리가 왜 끼어드냐고 했잖아. 그건 정말 너무한 말이었어. 수진이 민정 옆에 앉는다. 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나는 사실 항상 외로웠어. 모두 민정을 본다. 시집가고 나서 명절 때마다 친정에 오면 나는 늘 손님 같았어. 민정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오빠는 장남이니까 당연히 가족이고 민호는 막내니까 귀여움 받고. 근데 나는 시집간 딸이니까 이제 남의 집 사람인 것 같았어. 준호가 거실로 나와 아내 옆에 앉는다.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 부모님 챙기고 명절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민정이 눈물을 닦는다. 나도 여전히 이 가족이야 라고 증명하고 싶었어. 민수가 누나의 손을 잡는다. 누나는 항상 우리 가족이었어요. 정말? 민정이 오빠를 본다. 눈빛에는 불안함이 담겨 있다. 정말이야.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진작 흩어졌을 거야. 민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누나가 항상 중심을 잡아줬어요. 민정이 소리내어 온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수진이 민정을 안는다. 언니는 사랑받고 있어요. 우리 모두 언니를 사랑해요. 민정은 수진의 품에서 운다. 준호가 아내의 등을 토닥인다. 민수와 민호도 다가와 누나를 안는다. 5명이 함께 안은 채 조용히 운다. 눈물을 닦고 다시 안는다. 민정이 휴지로 눈을 닦는다.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네. 아니에요, 누나. 우리가 몰랐어요. 민호가 말한다. 누나가 그렇게 외로워하는 줄. 민정이 고개를 젓는다. 나도 말 안 했으니까. 항상 강한 척 했으니까. 민수가 누나를 본다. 누나, 이제는 약한 모습도 보여줘요. 우리한테. 그래도 돼?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민정이 미소 짓는다. 눈물이 섞인 미소. 준호가 차를 타서 가져온다. 따뜻한 대추차. 모두 한 잔씩 받는다. 민호가 차를 마시며 말한다.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요. 모두 민호를 본다. 나도 외로웠어요. 막내라서. 민호야. 형이랑 누나는 서로 의지하고 나는 늘 혼자인 것 같았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형이랑 누나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친했는데 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끼지 못했어요. 민수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민호야, 미안해. 형이 몰랐어. 아니에요. 형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간다. 그래도 나는 형이랑 누나가 부러웠어요. 서로 의지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가 차를 내려놓는다. 나는 늘 막내였어요. 귀여움 받는 막내. 그게 전부였어요. 민정이 동생의 손을 잡는다. 민호야, 넌 우리한테 소중한 동생이야.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민호가 미소 짓는다. 아버지 노트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도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민수가 동생을 안는다. 넌 항상 필요한 사람이었어. 형이 제대로 표현 못했을 뿐이야.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창가로 간다. 창밖을 본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모두 민수를 본다. 나는 평생 장남이라는 짐을 지고 살았어. 민수의 목소리는 무겁다. 기대는 많은데 인정은 없고, 책임은 무거운데 권한은 없고. 그가 돌아선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었어. 왜 내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수진이 남편을 본다. 그녀도 처음 듣는 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얘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나도 욕심이 났어. 민수가 고개를 숙인다. 이제라도 내가 뭔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민정과 민호는 말없이 형을 본다. 하지만 아버지 노트를 보고 깨달았어. 민수가 고개를 든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어. 말로 표현 안 하셨을 뿐이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걸. 수진이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간다. 그를 안는다. 오빠는 훌륭한 장남이에요. 민수가 아내를 안는다. 고마워. 다시 소파에 앉는다. 5명이 둥글게 앉아있다. 민정이 말한다. 우리 참 바보 같았네. 뭐가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말 안 해서 오해하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우리 가족은 말이 없었어. 민호도 동의한다. 맞아요. 부모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랬고. 준호가 끼어든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말해요. 서로한테. 수진도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민정이 오빠와 동생을 본다. 오빠, 민호 사랑해. 민수가 미소 짓는다. 나도 사랑해, 누나. 민호도 웃는다. 나도요. 셋이 손을 맞잡는다. 창밖으로 별이 보인다. 맑은 겨울밤 하늘. 별들이 반짝인다. 집으로 가는 길. 민수가 운전한다. 수진이 조수석에 앉아있다. 오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수진이 말한다. 민수가 아내를 본다. 갑자기 왜? 오늘 보니까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싶어서. 민수가 미소 짓는다. 당연하지. 내 가족인데.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는다.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 돼서 행복해요.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차가 신호등에 멈춘다. 민수가 아내를 본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다. 차가 다시 움직인다. 민호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린다. 가족들이 서로 안고 우는 모습,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 민호는 미소 짓는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는 눈을 감는다. 마음이 편안하다. 민정과 준호가 침대에 누워있다. 오늘 잘했어. 준호가 말한다. 민정이 남편을 본다. 뭘? 솔직하게 말한 거. 외로웠다고, 사랑받고 싶었다고. 민정이 미소 짓는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준호가 아내를 안는다. 고마워. 민정은 남편 품에서 눈을 감는다. 평화롭게. 법무사 사무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유산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다. 가족들이 다시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서로 미소를 짓고 편안하게 앉아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친다. 합의하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강남 단독주택은 손자, 손녀 공동명의. 나머지 부동산과 예금, 주식은 3자녀 균등 분할. 맞으신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맞습니다. 민정도 동의한다. 네. 민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법무사가 미소 짓는다. 보기 좋습니다. 요즘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민정이 솔직하게 말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글을 보고 깨달았어요. 뭐가 중요한지.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고인께서 현명하셨나 보네요. 민수가 아버지를 떠올린다. 노트에 적힌 글들, 따뜻했던 말들. 내 아버지는 모든 걸 아셨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한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면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세 남매가 차례로 서명한다. 민정, 민수, 민호.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서명을 마친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등기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다. 민호가 말한다. 끝났네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민수가 하늘을 본다. 맑은 하늘. 구름 한 점 없다. 민정이 동생들을 본다. 우리 강남 집 한번 가볼까? 지금? 응. 손주들한테 물려줄 집인데 우리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민수와 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오래된 단독주택? 2층 건물. 벽돌로 지어진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 세 남매가 대문 앞에 선다. 수진과 준호도 함께. 민정이 대문을 연다. 삐걱 소리가 난다. 오래됐네. 마당으로 들어선다. 낙엽이 쌓여 있다. 감나무는 앙상하다. 겨울이니까. 민수가 나무를 본다. 어릴 때 여기서 놀았었지. 맞아. 여름마다 감 따먹고. 민호가 나무를 만진다. 거친 나무 껍질. 민정이 현관문으로 간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연다. 집 안으로 들어선다. 오래된 냄새, 먼지, 나무, 추억. 거실은 넓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에 걸린 시계. 민수가 소파에 앉는다. 여기 아버지가 앉으셨던 자리. 민정도 옆에 앉는다. 맞아. 여기 앉아서 신문 보시고 TV 보시고. 민호는 주방으로 간다. 낡은 싱크대, 가스레인지, 식탁. 여기서 어머니가 밥하셨지. 수진이 민호 옆으로 온다. 따뜻한 집이네요. 응. 우리 어릴 때 추억이 가득한 곳이야. 계단을 올라간다. 삐걱거리는 소리. 2층에는 방이 3개. 민정의 방, 민수의 방, 민호의 방. 민정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작은 방, 책상, 침대, 옷장. 내 방 그대로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책들. 교과서, 참고서, 소설책. 민정이 책을 집어든다. 표지가 발에 있다. 이거 고3 때 읽던 책. 준호가 아내 옆에 선다. 어떤 책인데? 시집. 윤동주. 민정이 책을 펼친다. 밑줄 그어진 구절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민정이 조용히 읽는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나 이 시 좋아했었어. 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으니까. 민정이 책을 내려놓는다.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당연하지. 당신은 훌륭하게 살았어. 준호가 아내를 안는다. 민수와 수진이 민수의 방에 들어간다. 책상, 침대, 벽에 붙은 포스터들. 오빠 방은 심플하네요. 원래 정리 못하는 편이었는데 어머니가 늘 치워주셨어. 민수가 책상 서랍을 연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온다. 가족 사진. 민수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이때가 초등학교 때였나? 수진이 사진을 본다. 오빠 귀여웠네요. 민수가 웃는다. 그땐 다들 귀엽지. 그가 다른 사진을 꺼낸다. 아버지와 단둘이 찍은 사진. 아버지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 이 사진 기억나? 언제 찍은 거예요? 중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가 사진 찍자고 하셨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어. 민수야, 넌 착한 아이야. 그걸 잊지 마라.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는다. 아버님은 오빠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민수가 사진을 가슴에 안는다. 응, 이제야 알았어. 민호가 자신의 방에 들어선다. 가장 작은 방. 하지만 창문이 크다. 햇살이 잘 든다. 벽에는 포스터들. 축구선수, 가수, 영화 포스터. 민호가 침대에 앉는다. 오래된 침대. 삐걱 소리가 난다. 여기서 참 많이 울었었지. 민정과 민수가 동생의 방으로 들어온다. 민호야, 왜 울었어? 외로워서요. 형이랑 누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해해주는데 나는 어려서 혼자였잖아요. 민수가 동생 옆에 앉는다. 미안해. 형이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민호가 미소 짓는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민정도 동생 옆에 앉는다. 그래, 넌 혼자가 아니야. 셋이 작은 방에 나란히 앉아 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다시 1층 거실로 내려온다. 소파에 둘러앉는다. 민정이 집을 둘러본다. 이 집에 우리 추억이 참 많네. 응. 어렸을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손주들도 여기서 추억 만들겠지? 민호가 말한다. 민정이 미소 짓는다. 그래, 우리가 만든 것처럼. 준호가 말한다.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거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수진도 동의한다. 맞아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잖아요. 민수가 아내를 본다. 뭔데? 추억이요. 가족의 추억.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민정이 일어선다. 창문으로 간다. 마당의 감나무를 본다. 아버지는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야. 뭐요? 유산을 손주들한테 물려주라고 하신 거. 우리가 싸우지 말고 손주들을 위해 함께 결정하라고. 민수가 일어나 누나 옆에 선다. 그래. 아버지는 우리보다 한 수 위셨어. 민호도 다가온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네요. 뭐가?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거요. 셋이 서로를 본다. 그리고 웃는다. 강남집 마당 마이너스 저녁. 해가 진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세 남매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본다. 예쁘다. 민정이 말한다. 응, 정말. 민수가 동의한다. 사진 찍을까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낸다. 그래, 찍자. 셋이 나란히 선다. 뒤로 감나무가 보이고 하늘에는 노을. 민호가 셀카를 찍는다. 찰칵. 사진을 확인한다. 세 남매가 웃고 있다. 진심 어린 미소. 좋은 사진이네요. 응. 액자에 넣어야겠다. 민정이 말한다. 아버지 묘소에도 가져다 드리자. 좋아. 셋이 다시 하늘을 본다. 노을이 점점 어둠으로 변한다. 별이 하나둘 나타난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민호가 묻는다. 당연하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수가 대답한다. 그럼 아버지도 기뻐하시겠네요. 우리가 화해한 거. 민정이 말한다. 응, 틀림없어. 셋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든다. 아버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분다. 따뜻한 겨울바람.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 거실 마이너스 며칠 후.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이 되자. 마지막 유품 정리를 위해 다시 모인 가족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따뜻한 대화가 오간다. 민정이 오래된 상자를 연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하다.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와, 이거 봐.
우리 엄마 젊었을 때. 민정이 사진을 꺼낸다. 젊은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서 있다. 아름답다. 민수가 다가와 사진을 본다. 예쁘시다 어머니, 정말 미인이셨어. 수진이 사진을 본다. 어머님 닮으셨어요 언니. 민정이 미소 짓는다. 정말 고마워. 민호가 다른 상자를 연다. 안에는 옷들이 들어있다. 아버지의 옷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좋은 건 기증하고 나머지는. 민수가 말을 멈춘다. 상자 안에서 낡은 자켓 하나가 눈에 띈다. 이거 아버지가 즐겨 입으시던 자켓. 민수가 자켓을 꺼낸다. 갈색 코듀로이 자켓. 팔꿈치 부분이 달아있다. 나 이거 갖고 싶어. 민정이 오빠를 본다. 그래, 가져. 오빠한테 어울릴 것 같아. 민수가 자켓을 입어본다. 조금 크지만 괜찮다. 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수진이 남편을 본다. 자켓을 입은 남편이 아버지와 닮아 보인다. 오빠, 정말 아버님 닮았어요. 민수가 거울을 본다. 자신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래, 나도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됐구나. 민정이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어머니의 방. 옷장을 연다. 한복들이 걸려 있다. 색색의 한복들.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입으시던 한복들. 민정이 한복 하나를 꺼낸다. 분홍색 저고리에 파란색 치마.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한복. 어머니. 민정이 한복을 가슴에 안는다. 어머니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온다. 여보, 괜찮아? 민정이 눈물을 닦는다. 응. 그냥 어머니 생각나서. 준호가 아내를 안는다. 어머님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응, 나 이거 가져가도 될까? 당연하지. 가져가. 민정이 한복을 조심스럽게 접는다. 민호는 서재에 있다. 책장을 정리하고 있다. 오래된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진다. 민호가 줍는다. 표지를 본다. 어린 왕자. 아버지가 민호에게 읽어주시던 책. 어렸을 때 잠들기 전에. 민호가 책을 펼친다. 첫 페이지에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다. 민호에게. 내가 어른이 되어도 이 책을 기억해 주길.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빠가.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버지. 그는 책을 가슴에 안는다. 민수가 서재로 들어온다. 민호야, 뭐 찾았어? 민호가 책을 보여준다. 이거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신 책. 민수가 책을 본다. 아버지의 글씨를 읽는다. 아버지다운 글씨네. 형도 가져갈 거 있어요? 응. 아버지 자켓 가져가기로 했어. 좋네요. 형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두 형제가 서로를 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거실 -5후. 정리를 마친다.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다. 보관, 기증, 폐기.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는다. 차를 마신다. 따뜻한 녹차. 민정이 입을 연다. 오빠, 민호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당연하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이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민호도 동의한다. 좋아요. 나도 형, 누나 자주 보고 싶어요. 수진이 말한다. 그럼 돌아가면서 집에서 만날까요? 이번 달은 우리 집, 다음 달은 언니 집, 그 다음은 민호 씨 집. 준호가 웃는다. 민호 집은 좁지 않아요? 원룸이잖아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한다. 괜찮아요. 좁아도 돼요. 가족이니까. 모두 웃는다. 민정이 말을 이어간다. 그리고 명절 때는 꼭 다 같이 모이자. 애들도 데리고. 응, 그래야지. 민수가 동의한다. 아이들도 삼촌, 이모, 고모 필요하니까.
민호가 말한다. 맞아. 가족이 많아야 좋지. 거실 마이너스 계속.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얘들아, 이거. 민정과 민호가 형을 본다. 뭔데? 아버지 성적표? 내가 발견한 거 기억하지? 응. 나 이거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놨어. 민수가 봉투에서 사진을 꺼낸다. 액자에 든 성적표 사진. 매일 아침 이거 보면서 생각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민정이 사진을 본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오빠 좋은 생각이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렇게 할래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책 액자에 넣어서. 민정이 말한다. 나도 어머니 사진 액자에 넣어야겠다. 셋이 서로를 본다. 민정이 손을 내민다. 우리 약속하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 민수가 누나의 손을 잡는다. 응, 약속해. 민호도 손을 얹는다. 저도 약속해요.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진다. 따뜻한 온기. 아버지의 묘암 마이너스 다음 날. 가족들이 아버지의 묘 앞에 서 있다. 꽃과 과일을 올려놓는다. 민정, 민수, 민호가 나란히 선다. 수진과 준호는 뒤에서 지켜본다. 절을 한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절을 마치고 일어선다. 민수가 묘비를 본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싸우지 않을게요. 민정이 말을 이어받는다. 아버지 말씀 이제야 이해했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민호도 말한다. 저희가 서로 의지하고 살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치 아버지가 듣고 계신 것처럼. 민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아버지의 노트를 복사한 종이들. 아버지, 이 글 평생 간직할게요. 민정도 한복 자락을 만진다. 어머니 한복도 잘 보관할게요. 민호는 가슴에 손을 얹는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책, 제 아이에게도 물려줄게요. 묘지 입구 마이너스 조금 후. 묘소를 나선다. 햇살이 따뜻하다. 민호가 말한다. 형, 누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지. 민수가 동의한다. 어디서 먹을까? 민정이 생각하다 말한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냉면집 갈까? 아, 그 집. 오래됐는데 아직 있어? 응. 지난번에 지나가다 봤어. 그럼 거기로 가자. 5명이 함께 걷는다. 나란히, 천천히. 냉면집 마이너스 점심. 오래된 냉면집.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다. 테이블에 앉는다. 냉면을 시킨다. 아버지는 여기 물냉면 좋아하셨지. 민수가 말한다. 맞아. 여름마다 오셨잖아. 민정이 추억한다. 음식이 나온다. 냉면, 만두, 불고기.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수저를 든다. 냉면을 먹는다. 민호가 말한다. 맛있다. 옛날 그 맛이네. 그러게. 변하지 않았어. 수진이 말한다. 맛있어요. 여기 자주 오고 싶네요. 그래, 자주 오자. 민정이 미소 짓는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어릴 적 추억, 아버지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냉면집 앞 마이너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다. 해가 지고 있다. 민정이 동생들을 본다. 오늘 고마웠어. 같이 와줘서.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민수가 대답한다. 민호가 말한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우리 집에서. 그래. 기대할게. 민정이 웃는다. 포옹을 한다. 세 남매가 서로를 꽉 안는다. 사랑해, 누나. 나도 사랑해. 저도요. 포옹을 풀고 헤어진다. 각자의 차로 향한다.
민수와 수진이 차에 탄다. 민정과 준호도 차에 탄다. 민호는 지하철역으로 걷는다. 각자 돌아보며 손을 흔든다. 민수의 차 안 마이너스 밤. 집으로 가는 길. 수진이 말한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응, 나도. 민수가 미소 짓는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맞아요. 정말 그래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는다. 오빠 자랑스러워요. 뭐가?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민수가 아내를 본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다. 집에 도착한다. 엔진을 끈다. 두 사람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다. 들어갈까? 응. 차에서 내린다. 손을 잡고 걷는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다. 밝게 빛나는 별. 저 별 봐요. 수진이 하늘을 가리킨다. 예쁘다. 아버님이 저기 계실까요? 응. 틀림없어. 민수가 하늘을 본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온다. 차갑지만 상쾌하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집으로 들어간다. 민수의 집 서재 마이너스 1년 후 아침. 돈보다 오래 남는 건 마음이었다. 민수가 서재에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노트가 놓여 있다. 그는 노트를 천천히 펼친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다. 아버지가 남긴 성적표, 그 옆에는 가족 사진. 1년 전 강남 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 민수가 노트를 읽는다.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 눈이 움직인다. 유산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가족이 되는 것이다. 민수는 미소 짓는다. 이제 이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수진이 서재 문을 노크한다. 오빠 준비됐어요? 응, 나갈게. 민수가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는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민수의 집 거실 마이너스 계속. 거실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 과일, 떡, 나물. 오늘은 아버지 일주기. 민정과 준호가 먼저 도착해 있다. 민호도 와 있다. 오빠. 민정이 오빠를 본다. 응, 다들 왔네. 애들은? 주차하고 올라온대. 잠시 후 민정의 딸과 민호의 약혼녀가 들어온다. 이모부. 왔구나. 민수가 조카를 반갑게 맞는다. 삼촌, 안녕하세요. 민호의 약혼녀가 인사한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수진이 반갑게 맞는다. 모두 거실에 앉는다. 거실 마이너스 계속. 민수가 입을 연다. 오늘은 아버지 일주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기쁩니다. 민정이 눈시울을 붉힌다.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 민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이렇게 자주 모이니까요. 맞아.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났잖아. 민수가 미소 짓는다. 그리고 애들도 많이 컸고. 민정의 딸이 말한다. 엄마가 맨날 이모부, 삼촌 얘기해요. 모두 웃는다. 그래, 뭐라고 하시는데?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가족이라고. 민정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민수가 차를 따른다. 모두에게 한 잔씩 건넨다. 아버지를 위해 한 잔 합시다. 모두 찻잔을 든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민정이 말한다. 싸우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민호가 이어받는다. 아버지 말씀대로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두 차를 마신다. 조용한 순간. 하지만 따뜻하다. 아버지의 묘한 마이너스 오후. 가족들이 묘소에 도착한다.
꽃을 준비해 왔다. 국화, 백합, 장미. 묘비 앞에 꽃을 올려놓는다. 민수, 민정, 민호가 나란히 서서 절을 한다. 뒤에서 가족들도 함께 절을 한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다. 민정이 묘비를 쓸어본다. 먼지를 닦는다. 아버지, 우리 왔어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낸다. 지난 1년간 찍은 가족 사진들. 아버지, 우리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진을 묘비 앞에 펼쳐놓는다. 첫 번째 사진. 민수 집에서 모여 밥 먹는 모습. 두 번째 사진. 민정 집에서 명절 차례 지내는 모습. 세 번째 사진. 민호 집에서 좁지만 다 같이 모여 있는 모습. 네 번째 사진. 강남 집 앞에서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우리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민호가 말한다. 바람이 분다. 꽃잎이 흔들린다. 민정이 눈물을 닦는다. 보고 싶어요, 아버지.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싼다. 어머니도 보고 싶어요. 민수도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저희는 잘 지낼게요. 아버지가 걱정 안 하셔도 되게. 묘지 입구 마이너스 조금 후 묘소를 나선다. 민정의 딸이 말한다.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민정이 딸을 본다. 응, 정말 좋은 분이셨어. 어떤 분이셨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우릴 정말 사랑하신 분이야. 민수가 말을 이어받는다. 표현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이었어. 민호의 약혼녀가 묻는다. 삼촌, 할아버지를 많이 닮으셨어요? 민호가 미소 짓는다. 글쎄요. 형이 제일 많이 닮았어요. 오빠가? 수진이 묻는다. 응. 형은 겉으로는 무뚝뚝한데 속은 따뜻하잖아요. 아버지랑 똑같아요. 민수가 쑥스러워한다.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모두 웃는다. 강남직 거실 마이너스 저녁. 가족들이 강남집에 모였다. 아버지 일주기를 기념해 손주들을 위한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하다. 민정, 수진, 민호의 약혼녀가 함께 준비한 음식들. 모두 둘러앉는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수저를 든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민호의 약혼녀가 말한다. 이 집 정말 따뜻해요. 그렇지? 민호가 미소 짓는다.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 가득한 곳이야. 민정이 말한다. 너희가 결혼하면 애들한테도 이 집에서 추억 만들어줘. 네, 그럴게요. 거실 마이너스 밤. 식사를 마친다. 설거지를 함께 한다. 거실 소파에 다시 모여 앉는다. 민수가 입을 연다. 다들 지난 1년 고생 많았어요. 무슨 고생이에요? 당연한 거지. 민정이 대답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 하지만 우리 잘했잖아요. 민호가 말한다. 맞아. 한 번도 안 빠지고 모였어. 수진이 미소 짓는다. 민수가 계속 말한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당연하지. 세 남매가 서로를 본다. 민정이 손을 내민다. 약속? 민수가 손을 얹는다. 약속? 민호도 손을 얹는다. 약속? 민수의 집 서재 마이너스 며칠 후 밤. 민수가 혼자 서재에 앉아 있다.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쓴다. 화면에 적힌 제목 아버지에게. 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처음에는 유산 때문에 싸웠습니다. 형제가 가족이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노트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들 민수 올림. 민수는 글을 저장한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는다. 창밖을 본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린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강남집 마당 마이너스 몇 년 후 봄. 봄이 왔다. 감나무에 새싹이 돋는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 민정의 손주, 민수의 아이들, 민호의 아이. 어른들은 평상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본다. 애들 크는 게 정말 빠르네. 민정이 말한다. 그러게. 벌써 이렇게 컸어. 민수가 동의한다. 민호가 아이를 안고 있다. 우리 아이도 곧 저렇게 뛰어놀겠지? 그럼 금방이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운다. 민정이 하늘을 본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세요? 민수도 하늘을 본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호도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든다. 손주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바람이 분다. 따뜻한 봄바람. 감나무 가지가 흔들린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마지막 장면. 해가 진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다. 가족들이 평상에 둘러앉아 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무릎에 앉아 있다. 조용한 순간 민수가 말한다. 행복하다. 나도. 민정이 대답한다. 저도요. 민호도 미소 짓는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는다.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싼다. 민호의 아내가 아기를 토닥인다. 내레이션 수진의 목소리. 돈은 가족을 갈라놓았다. 하지만 진심은 다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유산은 나눠졌지만 사랑은 더 커졌다. 집은 손주들에게 갔지만 추억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돈보다 오래 남는 건 마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제 안다. 가족이란 함께 있는 것,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화면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강남집 거실벽에 걸린 액자. 아버지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가 확대된다. 유산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가족이 되는 것이다.